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내 곳곳에 막대한 피해가 났습니다. 복구는 아직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우를 몰고 온 이번 장마는 역대 두 번째로 강우량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기간도 길었는데 각종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국회의원과 만나 국가 예산 확보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원팀으로 뭉쳐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각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며칠 새 이례적인 폭우로 전라북도 역시 쉽게 아물지 않는 생채기를 입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 피해 복구에 진땀을 빼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아예 복구 작업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강한 비로 토사물이 집안 깊숙이까지 들이닥친 전북 전주의 한 주택. 굴삭기까지 동원한 복구 작업으로 흙더미에 파묻혔던 집이 조금씩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마보다 뭐 말도 못했죠. 지금 여기까지 찼으니까. 이 시에서 와서 이렇게 지금 다 빨아낸 거예요. 지금 빨아내준 거예요. 많은 빗물에 집안이 약해지면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전주의 한 도로에선 긴급 복구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걱정이 되죠. 그때 파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파이니까. 산사태가 일어난 절개지에선 뒤늦게 방수막이 설치됐지만 부서진 철조망과 쓸려내려온 토사물은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속에 잠겼던 대파밭은 배수 작업으로 이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지만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전북 진안의 이 인삼밭도 비 피해를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실개천이 불어나 인삼밭 전체가 침수된 겁니다. 복구 작업을 하려면 현장에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이곳은 발을 디디기가 힘들 정도로 진흙투성이로 변해 있는 상태입니다. 전북에선 지난 나흘간의 장마로 농경지 285헥타르가 침수됐고 14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해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규모는 더 늘어날 걸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강우량을 기록했던 장마. 경험해보지 못할 정도로 역대급이었는데 강우량도 그렇지만 기간까지 유독 길어 적잖은 피해를 냈습니다. 이렇게 끝이 난다는 이번 장마는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열린 수문을 통해 물이 하얀 거품을 내뿜으며 쏟아져 나옵니다. 섬진강댐이 8년 만에 수문을 열어 물을 방류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사흘 동안 이어진 폭우에 수자원공사는 초당 300톤으로 시작한 방류량을 어제 400톤, 현재는 600톤까지 늘렸습니다. 강우가 작년보다는 82%가 지금 더운 상황이라서 지금 댐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사전 예비 방류를 조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섬진강댐뿐만 아니라 용담댐이나 대청댐, 주암댐 등 충청과 전라 지역 대부분 댐들이 이처럼 문을 열고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데 이례적으로 길고 굵게 이어진 장마는 기록으로도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7월 한 달 전북 지역에 비가 내린 날은 24일로 1973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아진 탓에 낮 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이나 밤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는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강우량도 기록적이었습니다. 7월 한 달 전북에 내린 비의 양은 평균 540.1mm로 평년을 훨씬 웃돌았는데 1973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습니다. 큰 태풍도 없이 이렇게 많은 강우량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북극 고온 현상 때문에 발생한 우리나라 북쪽의 찬 공기와 남서쪽의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정체 전선이 자주 활성화되면서 장기간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전북 지역 장마가 대체로 마무리 수순이지만 중부지방은 8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간접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외지 캠핑객 등이 도내를 방문한 사실이 잇따라 확인돼 방역의 비상입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지난 29일 완주의 한 캠핑장을 방문했던 김포의 캠핑객 3명이 코로나19로 확진돼 당시 접촉했던 전주의 캠핑객 4명을 긴급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지만 자가격리하고 캠핑장 소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전북도청과 완주군을 방문한 경인 용인 125번 확진자와 관련해서도 접촉이 우려되는 100여 명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고 관련 동선 소독도 완료됐습니다. 유기견을 식용 농장에 넘긴 위탁 보호소 사태에 정읍 시가 공개 사과했습니다. 관리 부실까지 해명하지는 못했는데요. 활동가들의 요구에도 해당 보호소를 끝까지 공개하지 않은 이유와 지원금 부당 수령 등의 의혹이 여전합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도축이 이뤄지던 개농장에 유기견들을 넘긴 사실이 적발된 정읍의 유기견 보호소. 배설물로 뒤덮인 녹슨 철창에서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한 채 갇혀있던 유기견 수십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젖먹이 엄마 개가 목이 말라도 물을 먹을 수 없는 처참한 지옥이 바로 1년 전 9,600만 원에 지원되는 정읍시 위탁 보호소였습니다. 알려지지 않았던 이곳 유기견 보호소의 존재를 활동가들이 알게 된 건 지난 4월. 자원봉사자들이나 입양 희망자가 오가는 다른 지역 유기견 보호소와는 달리 정읍시는 지역 동물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시설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읍시는 동물병원 옆 보호소와 별도로 운영되던 이 시설을 잘 몰랐다지만 담당 공무원의 말은 다릅니다. 저희가 현장감 해가지고 알고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시설 개선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어가지고.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문제의 동물병원이 위탁을 받기 전 한 해 동안 포획된 동물은 모두 461마리. 하지만 올해는 7개월 만에 471마리로 그 수가 갑자기 2배 가까이 이를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유기견 수를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에 정읍시는 예산을 이유로 들지만 2년 전 위탁보호소를 운영하던 동물병원 원장의 말은 다릅니다. 관리수를 연락이 오면 최선을 다해서 다 받아줬다 그 말씀이죠. 최선을 다한 게 그 관리수라고요. 최선을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유기견 안락사 관리도 미흡했습니다. 지원금으로 집행되는데도 사체 행방부터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안락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발생하면 그걸 보호하는 비용 개념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안락사 시키는 데 대해서 뭔가 이렇게 확인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정읍시는 철저한 조사와 직영보호센터 건립 등을 약속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관리 부실 등의 쏟아진 의혹까지 해명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전북 혁신도시가 자산 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선정되면서 금융타운 조성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북도는 2023년 국제금융센터 완공을 목표로 하반기부터 행정 절차를 추진하는 한편 민간 매각이 가능해진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를 활용해 호텔과 컨벤션 투자 유치에 나섭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빅데이터 포털 구축 사업과 연계해서 연금 납부 정보와 기금 투자 정보 등을 활용한 핀테크 창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상직 의원의 후보 등록 철회에 따라 민주당 도당위원장 재공모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후보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도당위원장을 선출하는 개편대회를 예정대로 다음 달 9일 실시한다는 방침 아래 다음 주 후보 재공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미 후보를 경합했던 김성주 의원은 의지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뚜렷한 대안으로 지목되는 의원도 없어 안호영 현 위원장의 권한 대행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됐던 관공업 생산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달에 전북 지역 관공업 생산 지수는 81.9로 전달인 5월 달에 비해 3.9%가 올랐으며 관공업 출하도 6% 올랐습니다. 하지만 관공업 생산과 출하 모두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8% 정도 하락해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전라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 현안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를 이겨낼 국가 사업을 지자체마다 건의했고 정치권은 원팀으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약속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도내 국회의원들이 당선 이후 처음으로 전라북도뿐 아니라 14개 시군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9월 초 국가 예산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마지막 3차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전라북도는 한국판 뉴딜 연계 사업과 수건 사업이 이번에는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공의대법 처리와 국립감염병 연구소 지정에도 탄소융합기술원 전부의 지정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지원 요청을 드립니다. 14개 시군 단체장도 내년 예산 반영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군산항 야적장 구축과 축산 악취 처리 시스템, 세종 익산 고속도로 건설, 김제 용지 축사 매입,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등 시급한 사업이 산적합니다. 또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과 홍삼 융복합 체험단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장수목장 비대면 경마, 갯벌 세계유산센터, 동학농민 백산성지 조성 등 군 지역의 요구도 다양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면의 삶과 지역경제 침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는 국가 예산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최근 원팀으로 남원 공공의대를 관철한 것처럼 예산 반영에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대부분 집권 여당인데다 국회 주요 상임위에서 간사 등 중요한 위치를 점한 전북 정치권이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서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주 완산학원 관련 재판이 설립자의 실형으로 1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완산학원 설립자 김태훈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과 추징금 34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년 동안 각종 시설공사 예산을 부풀려 집행해 차익을 남기고 교원 인사에 개입해 대가를 받는 등 53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등록이 취소된 고려상조 가입자의 피해 보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전주 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 24일자로 등록이 취소된 고려상조 가입자는 한국상제공제조합에 신청해서 납입한 금액의 50%를 보상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한 다른 상조회사에서 그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소비자정보센터는 고려상조의 도민 가입자는 1,800여 명에 이른다며 다음 달 29일까지 집중 피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한 주민 활동이 본격화합니다. 전라북도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들이며 위반 차량에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개고장이 발부될 예정입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가 주말인 내일 170여일 만에 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홈경기에 나섭니다. 리그 2위인 전북에게 선두 탈환의 분수령이 될 포항과의 홈경기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경기장 좌석의 10%인 4천여 석만 채워지게 됩니다. 내일 매표소에서는 예매권 수령만 가능하며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주변 다중이용시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북도는 특별사법경찰팀은 다음 주부터 2주간 해수욕장과 계곡, 수영장 등 피서지 주변 편의시설에 대해 무허가, 무신고 영업이나 농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특히 피서객들이 밀집되는 이들 시설에 코로나19 집단 감염 가능성이 큰 만큼 방역체계 구축 등 감염병 예방과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을 위해 진안 보룡제에 생태 통로가 설치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1997년 전주 진안 간 국도 26호선 4차선 도로 개설로 단절된 백두대간 금남 정맥에 2022년까지 58억 원의 예산으로 육교 형태의 통로를 설치하는 생태축 복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생태 통로는 고라니, 족제비, 너구리 등 포유류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단절된 식생을 연결해 생물 다양성 증진과 백두대간의 상징성, 역사성 회복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가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하는 배려풀 전북이 전국 우수 사례로 꼽혔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우수 사례로 선정돼 1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된 배려풀 전북은 다자녀 공무원 인사상 우대, 출산 복지 혜택 확대 등 육아에 좋은 공직사회 조성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20 대한민국 인재상 후보자로 전국의 지역교육청을 초청해 전라북도 6명을 포함한 50명의 고등학생을 오늘부터 한 달간 추천받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